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안희정 전 충남지사 이후 또 충청 정계에 불거진 충격적인 소식에 답답해하신 분들 많을 텐데요. 천안 의리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3선 중진 박완주 의원이 성비위 혐의로 제명됐습니다. 지방선거가 코앞인 상황에서 당 정책위원장까지 지냈던 중진 의원의 성비위 사건이 터지면서 충청을 찾은 민주당 지도부는 계속 사과해야 했고 후보들은 속을 태우고 있습니다. 이선학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긴급 비상대책위원회를 열고 성비위 혐의로 천안을 지역구인 3선의 박완주 의원을 제명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지난해 말 박 의원실 보좌관 한 명이 박 의원에게 성추행 피해를 당했는데 당 윤리감찰단에 사건이 접수돼 자체 조사를 벌여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당내 성비위 사건이 발생해 당 차원에서 처리를 했다며 이번 사안에 대해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관련한 성비위 사건에 대해서 당 차원뿐만 아니라 국회 차원에서의 징계 역시 강력히 요청드릴 거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2차 가해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천안 을 선거구에서 내리 3선을 한 박완주 의원은 운동권 출신 대표 정치인으로 정책위 의장까지 역임한 몇 안 되는 충청권 중진인 만큼 지역 정가의 충격과 이번 사태가 불러올 파장은 일파만파입니다. 대선 패배 이후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역량을 집중해온 지역 민주당 후보들은 이번 사태로 표심이 돌아서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선거를 불과 20여일 앞두고 충남지사 선거 전에 변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018년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이어 또다시 지역 유력 정치인이 측근과 관련된 성비위 사건이 터졌기 때문입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대거 참석한 양승조 충남지사 캠프 개소식에서 이재명, 윤호중 등 당 최고 지도자들은 일제히 이번 사태에 대한 사죄와 유감을 표명했고 저녁에는 국회에서 대국민 사과와 재발 방지책을 발표했습니다. 국민의힘 충남도당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양반의 고장인 충남과 충절의 고장 천안에서 참담한 일이 벌어졌다며 박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터진 대형악재 조기 진화에 나섰지만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은 예측 불허 상황입니다. TJB 이선학입니다. 6일 지방선거 후보 등록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충청권은 누구 하나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최대 격전지인데요. 광역단체장과 교육감 후보 대부분이 오늘 등록을 마치고 유권자들의 선택을 호소했습니다. 후보 등록 첫날 이들의 각오를 모아봤습니다. 노동현 기자입니다. 6일 지방선거 후보 등록이 시작되자 이른 아침부터 대전과 세종, 충남의 예비 후보들은 각 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 등록을 마무리하고 본격 선거전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묵묵히 성과를 만들어낸 저 허태정. 4년을 더 해서 이 사업을 완성시킬 수 있도록 허태정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정권도 교체했듯이 무능하고 무기력하고 무책임한 대전시정을 교체해서 새로운 동력으로 진취적인 도시를 만들어야 되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설동호, 성광진 후보 등 대전시 교육감 후보들도 후보 등록을 마쳤으며 이날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갖거나 공약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충남에서도 후보 등록과 함께 선거운동이 본격화됐습니다. 미래 충남의 100년을 열어가는 시대를 반드시 맞이해야 되겠다. 우리가 그거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각오로 선거에 임하고 있습니다. 무색무취의 도정이었고 실패한 도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하여 도정교체를 이루어내겠습니다. 세종에선 두 시장 후보가 현장에서 만나 나란히 사진을 찍으며 선의의 경쟁을 다짐했습니다. 세종시의 터를 잡고 이름을 짓고 설계를 한 제가 시작부터 끝까지 세종시를 마무리 지어서 행정수도로 완성하겠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세종시도 다시 시작되어야 합니다. 사람이 바뀌어야 세종이 바뀝니다. 이번 선거에서 대전, 세종, 충남 모두 혼전 상황으로 지방선거 최대 승부처가 될 전망입니다. TJB 노동현입니다.
6일 지방선거를 맞아 시청자들의 올바른 선택을 돕기 위해 충청권 광역단체장 후보자들을 직접 모셔서 정책과 비전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국민의힘 최민호 세종시장 후보 함께했습니다. 후보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사실 역대 선거에서 이 세종시는 민주당의 지지를 보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네. 이제 그만큼 국민의힘 세종시장 후보로 이번 선거에 임하시는 각오가 남다르실 것 같은데 어떤 각오로 임하고 계신가요? 예, 사실 우리 세종시는 역대 선거에서 민주당이 다 승리를 했던 민주당의 텃밭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뭐 사지다, 험지다 이런 말까지 나오는 지역인데요. 네. 이번에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세종시에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변화와 또 도전이라는 그런 세종 시민의 열망이 지금 걸쳐 있어서 이번에는 새로운 사람으로 바꿔야 된다라는 여론도 있고요. 윤석열 정부의 새로운 국정 기조에 맞추어서 윤석열 정부와 함께 호흡을 같이 할 수 있는 국민의힘의 세종시장이 탄생돼야 된다라는 여론도 있어서 여론조사에 있어서도 제가 근소한 차이로 계속 앞서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 세종 시민이 원하는 새로운 바람으로 저희들은 선거에 임하고 승리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올해는 사실 세종시가 출범한 지 10년이 됐는데 네. 세종시에서 가장 시급한 현안이 있다면 무엇을 꼽을 수 있을까요? 우선은 교통 문제를 우리 시민들께서 가장 불편하게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부동산 문제, 그리고 경기 활성화 문제, 상가 공실 문제 이런 것이 있습니다만 이런 문제를 하나하나 짚어나가는 그런 행정 역량이 필요하고 네. 특히 교통 문제에 있어서는 저는 교통 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 체제, 말하자면 시내버스나 마을버스를 주로 이루로 하면서 자가용 운행을 줄이는 그런 정책을 씀으로써 에너지도 절약하고 배기가스도 줄이는 저탄소 정책을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의 실업 문제도 글로벌 청년 창업 빌리지 조성이라든가 대전 경제자유구역 조성이라든가 하는 경제 기업 유치를 통해서 청년들의 일자리를 마련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경기 활성화 문제도 새로운 이벤트라든가 축제라든가 아니면 비단강 프로젝트를 통해서 우리 관광 또는 경제 부흥시키는 그런 여러 가지 시책을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세종시에서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네. 도시교통, 부동산, 네. 경기 활성화 또 청년 일자리까지 다양한 부분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다음으로 이 더불어민주당 이춘희 세종시장과 다시 한번 맞대결을 펼치게 됐습니다. 이 전직 행복중심 복합도시 건설청장 출신이란 공통점이 있는데요. 비교해서 본인의 강점이 있다면 어떤 점을 들 수 있을까요? 물론 이춘희 후보와는 행복청장 출신이라는 비슷한 경력으로 비슷하게 보이겠지만 네. 내용은 전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춘희 후보께서는 도시나 건축을 전공한 분이시지만 저는 종합행정을 한 사람입니다. 도시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 문제, 복지 문제, 문화, 예술, 농촌 문제에 이르기까지 제가 충남도의 행정부지사, 국무총리의 비서실장, 또 행자부의 인사실장, 그리고 저는 좀 특이하게도 영국, 일본, 미국에서 유학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해외 경험이나 경륜으로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각적으로 보는 문제 해결 능력이 있는 것이 저희 하나의 강점이고요. 저는 충청도가 고향입니다. 여기서 학교에서 자랐고 배웠고 그래서 이 충청도 지역에 대한 애정과 열정이 저는 남다르다고 생각해서 이 부분이 또 제가 내세울 수 있는 강점이라고 봅니다. 네, 후보님의 강점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이 유권자들이 후보자를 선택할 기준 중에 하나가 이 세종시를 발전시킬 핵심 공약일 텐데요. 앞으로 세종시를 바꿀 공약이 있다면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까지 우리 세종시는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프레임에만 매달려 있었던 것 같은 저는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는 대통령 집무실이라든가 국회 이전은 이미 종지부를 찍는 단계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미래를 그리는 세종시를 우리가 꿈꿔야 되는데 저는 그 미래를 꿈꾸는 세종시의 모습을 미래 전략 중심 도시, 즉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원동력 도시로 세종시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종시의 큰 그림을 그려서 예를 들어서 중입자 가속기를 이용한 암치료센터를 유치한다든가 네. 대전 세종 경제 자유구역을 조성한다든가 또는 언론인센터 DMC라는 것을 구상한다든가 하는 새롭고 이제까지 보지 못한 공약을 통해서 세종 시민들에게 꿈을
불러일으켜 드리고 그리고 나아가서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수도로서의 진짜 수도다운 모습을 보이는 그런 공약을 실천하고자 합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언론인 센터 등 아주 새로운 개혁과 변화를 통해서 이 세종시를 바꿀 공약을 소개를 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세종 지역 유권자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까지의 세종시와 앞으로의 세종시는 달라야 하고 또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엊그제 푸른 하늘에 무지개가 뜨면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취임을 하셨는데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끄시는 국정 운영 기조는 기존의 문재인 정부와는 사뭇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국정 기조와 발맞추어서 호흡을 같이 하는 그리고 아까 소개한 굵직굵직한 국제 사업을 성공시킬 수 있는 국민의힘의 시장 후보가 앞으로 세종시의 새로운 미래,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시장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최민호를 많이 지지해 주시고 지켜봐 주시고 가르쳐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후보님 세종 지역 유권자분들께 한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대전 유성구 60대 여성에게 SFTS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바이러스가 확인됐습니다. 이 여성은 고열과 근육통 등의 증상을 보여 관내 대학병원에서 치료받는 과정 중 혈소판 감소증으로 대전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유전자 분석을 실시한 결과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양성으로 판정됐습니다. SFTS는 주로 4월과 11월에 원인 바이러스를 보유한 작은 소피 참진드기에 물린 후 6일에서 14일 잠복기를 거쳐 고열과 오심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심하면 혈소판과 백혈구 감소로 사망할 수 있는데 치명률은 국내 평균 18.5%에 달합니다. 대전시는 오는 16일부터 전국 최초로 인공지능 기반의 지능형 민원 처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능형 민원 처리 서비스 누리호는 고령층과 시청각 장애인 등이 민원 신청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만든 AI 기반 무인정보 단말기로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수어와 음성으로 민원 서식을 작성해서 현장에서 결과를 휴대폰 문자 등으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과 노인 일자리 신청 등 7종의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대전시 노인복지관과 대전장애인단체 총연합회, 한밭도서관 등 8곳에 먼저 설치해 중구와 유성구 주민을 대상으로 운영한 뒤 5개구로 점차 확대할 계획입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적용된 지도 100일이 훌쩍 넘었지만 지역의 산업 사망 사고는 오히려 늘고 있는데요. 노동계에선 중대법 이후 오히려 관리 감독이 약화됐다는 지적도 나오는 가운데 이유는 무엇일까요? 고용노동부는 대전과 충청 지역에 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중대재해 위험 경보를 내렸습니다. 김철진 기자입니다. 천안 서북구의 한 물류창고 신축 공사 현장. 지난 5일 이곳 옥상에서 작업 중이던 50대 노동자가 균형을 잃고 8m 아래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앞서 4일에도 천안의 한 건물 옥상 방수공사 현장에서 60대 노동자가 추락해 숨졌는데 이틀에 걸쳐 같은 지역에서 유사한 사고가 반복된 겁니다. 지난 1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적용됐지만 지역 내 산업재해 사고는 오히려 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분기 산업 현장 사망 사고가 전국적으로는 전년도보다 감소했음에도 대전과 충청의 경우 오히려 60%가량 급증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난달 말 기준 지역의 사망 노동자는 모두 41명, 사망자 4명 중 3명은 건설과 제조 현장에서 발생했습니다. 발생 원인도 기본 안전조치로 예방할 수 있어 후진국형 사고라 불리는 추락과 끼임 사고가 전체 절반을 넘겼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눈에 띄게 사망사고가 증가한 대전과 충청 지역에 중대재해 위험 경보를 내리고 이달 말까지 위험 사업장에 대해 집중 감독을 한다 밝혔습니다. 중대재해 위험 경보는 사망사고가 증가하고 있고 앞으로도 증가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발생하는 것으로 이번 감독 시 사망사고와 직결되는 핵심 안전보건 조치를 중점 점검하고 하지만 지역 노동계는 중대법 이후 고용노동부의 관리 감독이 오히려 약화됐다고 지적합니다. 고용노동부가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현장에 반영할 수 있는 관리 감독 대신 중대법 수사에 집중한다는 겁니다.
고용노동부의 점검과 감독 이를 통해 가지고 현장에서 개선 조치를 이어져 나가는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수사를 많이 집중하고 있어요. 중대재해법 적용 100여일 만에 지역 사고 사망자가 다시 늘어나며 울린 위기 경보음. 법 적용 이후 놓친 것은 없는지 돌아볼 때입니다. TJB 김철진입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 하루 신규 확진자 수는 3,219명으로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대전에서는 전날보다 140여 명 줄어든 1,283명이 확진됐고 충남도 480여 명 감소한 1,605명, 세종은 331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러시아산 경유 수급의 차질을 빚으면서 2008년 이후 14년 만에 경유값이 휘발유값을 넘어서는 역전 현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가정보 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오늘 기준 대전 지역 경유값이 1리터의 평균 1,944원으로 휘발유값 1,941원을 넘어서는 등 지난 10일 이후 경유값의 휘발유값 추월 현상이 사흘째 이어졌습니다. 이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러시아산 경유 수입 제재에 따른 국제 경유 가격 상승과 정부의 유류세 인하 폭이 경유에 비해 휘발유가 더 컸기 때문으로 분석되며 당분간 이런 역전 현상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 금리 인상 등으로 매물이 늘고 관망세가 이어지면서 이번 주 전국의 집값이 보합에서 하락 전환한 가운데 지역 집값은 하락세가 지속됐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의 5월 2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이번 주 대전의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주 대비 0.04% 하락했고 세종은 0.09% 내렸습니다. 충남은 이번 주 천안 서북구가 0.19% 하락하는 등 평균 0.07% 하락하며 전주 대비 하락폭이 0.05%포인트 확대됐습니다. 국민의힘이 충남권 지방선거에서 잘못된 절차로 후보를 공천했다가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리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서울 남부지법은 공주시 선거구에서 충남도의원 후보로 결정된 고광철, 박기영 씨에 대한 공천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윤석우 예비후보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을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국민의힘이 두 후보에 대해 면접과 자격평가 등 심사 과정을 거치지 않고 공천 결정을 했다며 이는 재량권의 행사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앞서 국민의힘은 태안군수 후보와 서산시 도의원 2명의 후보에 대해서도 규정에 어긋난 공천을 했다가 법원에 의해 효력이 정지된 바 있습니다.